그 임대차 입법이죠. 3법은 뭐 전월세 신고제까지 해서 3법인데 네. 입법에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그 전월세 상한제 이것 때문인데 이제 7월, 8월 이야기하는 게 이거 시시하고 만기가 되는 게 처음으로 7, 8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거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원래 그 시세대로 계약하던 사람은 시세대로 옆에 사람도 계약하는 거고 이제 2년 4년 동안 눌러 앉아 있다가 딱 올려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엄청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을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더 강화한다. 뭐 이런 법안을 또 반대로 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저가로 있던 사람들이 계약갱신 청구가 없어지니까 이제 엄청 몇 억씩 올려줘서 전세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시세는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하는 시세 기준으로 이제 KB 지수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오르는 거는 안 보일 건데 체감으로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 구조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 구조라는 게, 4년 전에 계약한 사람, 제일 싸게 계약한 사람, 그 2년 전에 계약해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새로 계약하는 사람. 삼중 구조가 돼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이 두 분들은 엄청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더 강화한다. 갱신돼도 원래대로 해, 5%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정서상은 아닌데 정서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어차피 172석이니까. 근데 6월 1일 선거 결과를 보고 하겠죠? 부동산의 관점에서도 여러모로 되게 중요한 선거네요, 6월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의 행동을 예측할 때는 행동을 예측해야지 내가 이제 플랜을 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압도적으로 세도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한 대 처맞기 전까지는. 예, 그렇게 막강하게 힘을 모하메드 알리 이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내 전략을 짜야 된다. 그게 게임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는 간단해. 자본주의에서는 돈하고 권력이야.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이익이냐 이거지. 전월세 상한제를 풀어주는 게 이익인지 정치적으로 그 사람의 이익 구조는 표를 많이 얻는 거지 여러분의 이익 구조랑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이 다르단 말이야. 그런 걸 생각해보면 변수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제 민심을 눈치를 많이 보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표를 줄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면 이게 쉽게 전월세 상한제가 풀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특히나 공약 중에 나 이게 정말 답답한데 공약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공약 중에 법 개정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저기가 다수니까. 그렇지. 해주겠어? 안 된다고 봐야 돼. 그거를 제가 우리 주변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법 개정 사항은 안 된다고 봐라. 그렇게 하고 플랜을 짜라. 그래야지 나중에 데미지가 작다. 다 바뀔 거로 해서 계획을 짜서 플랜을 짜서 행동을 하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괜찮고 이게 풀리면 더 좋은 걸 찾아라. 그런 걸 찾아야지 무조건 풀리면 좋아 이런 것만 하면 안 된다. 안 풀리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나가리.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재밌었잖아요. 극적으로 새벽에 반전돼가지고 막. 네. 나는 진 줄 알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겼더라고. 네. 빨간색이. 저는 누굴 찍었는지 말은 안 할게요. 네. 막 이제 도배가 되더라고 기사가 막 윤석열 당선 이후에 어쩌고 그 얘기를 내가 블로그에다 급하게 올렸죠. 법을 바꾸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침착해질 거라고. 그때 되게 흥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올렸습니다. 우리 다주택자들 가자, 윤석열 가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도 1주택은 아닌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거기다 이야기했죠. 너무 흥분하지 마라. 법을 바꾸는 게 대통령이 아니다. 흥분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도 괜찮은데 법이 바뀌면 더 좋은 거 이런 걸 해야지. 그리고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뭔지 추려서 생각해보고 그것도 당장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 사람들은 우리 눈치를 보지 않고 민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걸 디테일하게 좀 분석해보면 재밌는 게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뭐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세칙 이런 걸 바꿔서 되는 거냐. 아니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냐 이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세부담 완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은 다주택자는 두 개죠. 종부세 좀 깎아줘. 첫 번째, 두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네. 그거는 이제 이야기가 양쪽에서 나왔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이거를 해주려면은 그 취임하자마자 딱 해줘버리면 이제 집값 올라간다 이렇게 될 건데 막 다주택자들이 팔고 이제 테러를 열어줬다면요 막 물어 뜯길 거 아니야. 근데 6월 1일에 중요 이벤트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묘한데
봐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만약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풀어주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주택자들이 팔 거예요. 막 매물 내놓을 거예요. 네. 그렇죠? 좋잖아요. 그러면 호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자기들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대로 해줘서 좋고 실수요자들은 호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해줄 가능성이 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지금은 서울시장하고 지방시장은 나눠서 항상 판단해야 돼요. 장이 달라요. 아예.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주면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안 될 거야. 충격이 클 거야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 지역은 조정 지역만 해제해줘도 다주택자는 중과가 안 되거든요. 조정 지역 해제를 한번 해보고 간을 보겠지. 어쨌든 요거를 매물을 유도한 다음에 이제 펌핑하는 또 공략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섞어주면 상승률도 조금 낮게 나오고 매물이 늘어나고 상승률도 조금 낮게 나오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해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규제는 그 지구 지정 하기 위해서 그 안전진단 기준 완화해 주는 거, 그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출은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그 실수요자 위주로 LTV를 풀어주는 거랑 DSR을 조금 조정해 주지 않을까? DSR을 안 해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조정해 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대출되는 그 아까 6억에 걸려 있는 걸 좀 더 올려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거는 해줄 것 같아.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매물을 늘려놔야지 그 사람들이 사도 조금 안정이 되겠죠. 매물 시장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안정 효과를 조금 보면서 초반에 이제 뭔가를 밀고 나갔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은 이제 테러를 열어준다 이런 민심이 좀 안 좋아지는 건 있지만 가격 상승을 조금 더디게 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려면 그거를 막 대출을 막 풀어줘갖고 그 사람들이 막 사버리면 다주택자들은 또 빠꿈이잖아. 조금 이제 분위기 막 오르기 시작하면 또 안 판단 말이야. 1년 남았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팔아야지.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또 호가 올라가고 또 그래 터질 때마다 가격 올라가니까 되게 묘한 거죠. 묘해요. 예, 시장이 어떻게 흐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출을 너무 빡세게 풀어주면 안 되는 거지. 특히나 다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을 절대 안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먹을 거 없어요. 침착하세요. 혹시 이번에 풀어줘서 팔아라 그러면 팔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문제는 팔고 나면 이 사람들이 또 팔고 나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번에 좀 쉬어야지 하지만 3일 지나면 또 이게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불안하거든. 그치. 등기가 고프지.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만 그 다주택자들은 통장에 돈이 있으면 불안해요. 이게 뭔가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좀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포지션이 어떤 걸 택할 거냐 이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비주택, 야 집은 많으면 안 좋아. 비주택 이런 걸 한다 그런 쪽으로 돈이 좀 몰린다든가 상가 토지 지산 뭐 이런 거. 그렇지 대주택 주택 아닌 거요. 예, 대출 나오고 전매되고 사파라기 좋은 거 그런 걸로 가든가 아니면 지방 1억 이하 이런 것도 다시 또 하든가 아니면은 똘똘한 걸로 하겠죠. 채수가 많으면 불리하니까. 똑같은 10억짜리 집을 한 개 갖고 있는 것보다 5억짜리 집을 2개 갖고 있는 게 더 세부담이 크잖아요. 종부세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뭐 물론 위헌 심판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똘똘한 걸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 옛날에는 한 지역에 오르면 뭐 이렇게 제일 좋은 뭐 순서는 있죠. 그걸 이제 저는 ABC라고 하는데 A급이 오르면 B급이 오르고 B급이 오르면 C급이 오르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ABC야 이러거든요. A, B, C 이런 순서로 올랐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오름폭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 좋은 거는 더 많이 오르고 안 좋은 거는 조금 오르지 않아.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내 집 마련 언제 해야 됩니까? 무주택자분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질문도 잘해. 내가 말 하려고 그랬는데. 네.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제가 보기에는 내 집 마련 해야 돼. 해야 된다. 네,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의 주요 지역이라면 서울에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네, 서울에 붙어 있는 애들. 경부 라인에 있는 애들이나. 네. 이런 애들은 길게 보면 모를 거예요. 그쵸? 근데 투자자들이 많이 간 데는 조심해야 되고. 근데 실수요자들이라면 집을 사는 게 맞아요. 제발 좀 사세요. 아니,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남고생님 금리가 지금 이런데 네. 사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고정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금리.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면 어제 사지 그랬슈. 뭐 이런 말처럼 고정금리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하면 좀 더 주더라도 0.5% 더 주더라도 금리 상승의 리스크를 은행이 지겠다는데 해줘야죠. 고정금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디딤돌이니 보금자리론이 이런 것도 고정이 다 된단 말이죠. 그 적격 대출 이런 것도 고정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고정으로 하면 되죠. 그럼 올라도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또 생각해보면 DSR을 40%를 버는데 1년에 버는 것 중에 소득의 40% 미만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벌면 2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안 넘어가게 해놨다는 거잖아. 그럼 네. 그게 300이 돼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DSR인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걱정해야 될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이죠. 금리 올라가는 거에서. 제가 보기에 봐봐.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서울 사는데 집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대출은 풀어준대. 내가 서민 실수요자야. 그러면 이제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그 정책적으로 대출해주는 상품들을 이용해서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야. 사고 싶으면. 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게 5억, 6억, 9억 짜리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상품별로. 그러면은 이분의 대출 규제의 최대 수혜주는 5억, 6억, 9억 이하에 있는 집들이겠네. 그렇죠? 거기에 교집합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준다며. 그러면 재개발은 잘 모르겠고 빌려 안 갈 거니까 실수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거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기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될 게 거의 확실한 지역들. 이면서 5억, 6억, 9억 허들 아래에 있는 애들이 교집합이잖아. 그런 거 사야지. 네,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막 평당 1억까지 간다 샀고 막 그러던데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죠. 그 교집합이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상계, 중개하게 막 이런 동이죠. 네, 제가 한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하도 안 사길래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상계, 중개하게. 그러네. 딱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봐. 이제 저가주택이면서 초기 재건축 30년 넘었는데 재건축 될 것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교집합이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수익률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살려면 빨리 사라 그런 거를.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있는 게 재개발은 모르겠고 재건축 호재가 있는 건 어딥니까? 30년 된 거예요. 됐으면서 막 저층이면 좋은데 뭐 용적률이란 걸 사실 조금 봐야 되는데 용적률이 뭐 250 넘어가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 들어가면 단지 정보에 용적률이 다 나오니까 그거 보고 한 250 이하 이런 것들을 사면 되는 거고 그게 넘어가는 거는 이제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애들 키우기 좋고 그 호재 좀 있는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 있는데 이런데 사서 그냥 애들 쭉 키우다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 있겠죠. 서민들이 뭐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은 또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아니 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거잖아요. 120인가 이제? 근데 60이면 나가잖아. 60도 버티기 힘들잖아. 그러면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아? 그러면 집이라도 좀 올라 있으면 그거라도 좀 뜯어 먹으면 되잖아요. 사실 목이지? 뜯어먹나? 아니 그러니까 조금 뜯어 먹는 거잖아.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예. 되게 직관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월급이 뭐 아시겠지만 월급 받아갖고 쓰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지. 그렇게라도 해야지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단순히 뭐 투기니 뭐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러면 노동소득이 아니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노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도대체 노동하기도 싫어하면서 노동소득이 안 된다고 자기는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잣대를 대면 돼? 그치?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만들어야 돼요. 늙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또 일을 다 하기 싫고 그럼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그렇죠? 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아니 노후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내 노후가 불안하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렇죠?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냐 이거죠. 국민연금. 그렇죠. 국민연금으로는 병원 한번 갔다 오면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잖아. 산책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그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걸 자기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 세대가 낸 걸 내가 받는 거잖아. 그럼 국민연금을 나중에 국민연금이 부족하다고 막 나중에 떠들면 그 이야기는 마트 달라 그러면 결국엔 우리 애들한테 돈 뺏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걔들은 또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 예, 자기 입 하나는 건사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랭이 TV를 많이 보세요. 보시고 힌트를 많이 얻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남들보다 더 하지 않으면 남들 이상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실거주의 관점에서 상계, 중개, 하계 에만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각자의 또 사정이 있고 그렇지. 수도권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서쪽은 구로. 그 다음에 뭐 염창가양. 예, 좋잖아요. 서민들 많이 사는 데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가 좋죠. 출퇴근하기 좋고. 중저가 주택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근데 재건축이 되면 좋은데 재건축이 되면은 더 많이 오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걸 찾으시고 뭐 그거를 잘 못 찾으시겠다. 그러면은 이제 막 리모델링이라도 될 것 같은 데를 사야죠. 그러니까 중층이고 좀 살만한데. 이면서 아까 5억, 6억, 9억. 물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많진 않아요, 서울은. 한도를 좀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지금은 서민들한테 가장 일반적인 우리 직장인들 있잖아요. 아침에 9 to 6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마지막 희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